싱가포르 부동산 투자 다들 매력적이라고는 하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좀 막막하시죠? 오늘 글로벌 PMC의 핵심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직 우리 한국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성공 전략 가이드를 명쾌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싱가포르,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꿈, 그 꿈을 딱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예요. 네, 무려 60%입니다. 아니 60%라니? 이게 외국인한테 붙는 추가 취득세거든요. 솔직히 이 숫자를 보면 이건 안 되겠구나 싶잖아요. 과연 이 엄청난 장벽을 넘어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 60%라는 어마어마한 장벽 때문에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에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갈래길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저는 이 두 가지 길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는 굳게 닫힌 요새,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활짝 열린 도시. 감이 오시죠? 주거용 부동산은 높은 세금이라는 성벽으로 굳게 닫힌 요새 같고요.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은 기회가 넘쳐나는 누구에게나 열린 도시 같은 거죠. 자, 그럼 먼저 그 굳게 닫힌 요새, 첫 번째 길인 주거용 부동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요새를 공략하는 거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 요새에서 가장 높고 두꺼운 성벽, 그게 바로 추가 구매자 인지세, 영어로는 ABSD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외국인이 콘도나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을 사면 그게 첫 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가격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정말 강력한 장치인 셈이죠. 근데 이 60%짜리 ABSD가 끝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집을 살 때 ABSD 내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또 높은 재산세를 내고 심지어 단기간에 팔면 매도자 인지세 SSD라는 벌금 성격의 세금까지 내야 해요. 말 그대로 그냥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두 번째 길로 가보시죠.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문을 활짝 열어둔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입니다. 여기엔 정말 기회가 많아요. 정말 놀랍게도요, 아까 그 주거용 부동산의 골치 아픈 장애물들이 여기선 그냥 싹 사라집니다. 가장 큰 벽이었던 60% ABSD? 아예 없어요. 재산세도 복잡한 누진세가 아니라 딱 10% 단일세율이라 예측하기도 쉽고요. 팔 때 내는 세금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완전 다른 세상이죠? 제가 아까 활짝 열린 도시라고 비유했잖아요. 바로 이런 사무실, 상가, 공장 같은 상업용 자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도 싱가포르 현지인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자산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길이 대체 얼마나 다른지 투자 단계별로 세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살 때부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은 시작부터 매매가의 60%가 넘는 세금을 내고 시작해야 하는데 비주거용은 그냥 기본 인지세만 내면 끝이에요. 이거 초기 투자 비용에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유 단계. 여기서도 차이가 꽤 큽니다. 주거용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최대 36%까지 누진재산세를 내야 하거든요. 근데 비주거용은 깔끔하게 10% 단일세율로 딱 고정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월세 수익률 계상하고 현금 흐름을 예측할 때 이게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겠어요? 마지막으로 처분, 즉 팔 때를 보죠. 주거용 부동산은 4년 안에 팔면 최대 16%라는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일종의 페널티죠.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은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거죠. 투자 유연성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단기 매매 페널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만약 1년도 안 돼서 판다. 그럼 매매가의 16%를 그냥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단타나 치고 빠지기 전략은 싱가포르 주거용 시장에서는 아예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 나는 그래도 주거용 요새에 투자하겠다 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4년이라는 보유기간은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야말로 철칙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쭉 종합해서 우리 한국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명확하고 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최종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공 전략은 딱 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타겟을 바꾸는 겁니다. 60% 세금이 없는 비주거용 자산에 집중하는 거죠. 둘째, 무조건 장기 보유입니다. 불필요한 세금 내지 않으려면 최소 4년 이상은 들고 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투자를 구조화하는 겁니다.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투자하면 상업용 부동산 살 때 냈던 9%의 부가가치세, GST를 환급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추가적인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 그래프가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60% AB3 정책이 시장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데이터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2022년만 해도 4.7%였던 외국인 구매자 비중이 2024년에는 1.8%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건 뭐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봐야죠. 우리가 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까요? 싱가포르 부동산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다. 주거용 요새는 60%라는 세금 혜자로 보호받고 있지만 상업용 도시는 오히려 장기 투자 자본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굳게 닫힌 요새의 문을 계속 두드려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활짝 열린 도시로 당당하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글로벌 PMC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해드린 내용이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이 시장에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